안녕하세요. 서초만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주당 대선 공약 중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발표를 갖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30년 임기 내에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건립을 하고 대통령실을 이전을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건설을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착공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들은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2004년부터 세종시를 행정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완성이 되어 가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보고 그 파급 효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크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계획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원형의 도시는 가운데에는 산이 있고 중간에는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그리고 6생활권이 현재 건설 중이고 추가로 5생활권까지 완성이 되면 계획했던 2030년까지의 계획은 1차적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39만 명이고 5생활권까지 완성이 되는 2030년에는 50만 명이 되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종시에서 가장 큰 구심 역할을 하는 지역은 정부 세종청사가 위치해 있고, 그 오른쪽으로 이곳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예정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20만 평이고 여의도 현재 국회의사당이 약 10만 평인 거에 비하면은 2배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에 유보지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대통령실의 예정지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이전 결정만으로도 세종시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기간으로 상승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2020년도 민주당 국회 원내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발표만으로도 그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약 1년 동안 급상승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자본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거품이 2022년 말까지 급속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올랐던 금액만큼을 고스란히 되돌리고 현재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세종시는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을 끌어가야 할 정치권에서 항상 선거 때마다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구군이 걸린 역사적인 과업을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용만 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계속 불행해질 것입니다. 정치권의 선거 광풍에 휘둘림 없이 뚝심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계속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 나오는 호재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 비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서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300명뿐만 아니라 각각 한 명의 국회의원실에 9명의 보좌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 입법조사처, 그리고 예산정책처, 국회 도서관 등의 국회의 부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까지 다 포함한다면 현재 규모만으로도 5,000명 이상의 인력이 세종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직장이 이동하게 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까지 모두 이동하게 된다면 약 15,000명 정도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근데 국회는 단순한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연관된 산업들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지입니다. 국회가 있는 지역은 정치 산업의 클러스터처럼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국회 관련 산업도 함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및 여론조사, 각종 정당들, 그리고 선거 캠프, 정치 컨설팅 회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직접적인 국회 근무 인원들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의 당사가 국회를 중심으로 위치게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두 개의 큰 정당의 당직자들 또한 세종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치 컨설팅 회사,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도 국회 관련 업무 시설입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법무법인, 그리고 입법 컨설팅 업체들, 국회 입법 활동과 관련된 법률 검토, 그리고 자문, 로비 업무 등을 수행하고 공청회나 정책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법률 전문가들도 국회의사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 언론사들은 국회 출입 기자를 상주시켜서 속보나 취재를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로 생방송 촬영, 그리고 회의 촬영 등을 하는 인력들도 상주시키거나 매우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판 및 인쇄업, 소규모 인쇄소나 제본소들, 그리고 법률 관련 출판사들, 사무기기, OA 업체들, 그리고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집, 백서, 정책보고서 등을 인쇄를 하고 제작하고, 의원 개인들의 홍보물, 의정 보고서, 선거 자료의 인쇄를 소화할 수 있는 인쇄소랑 출판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분야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인력들이 진짜 많은 부분에 걸쳐서 다양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지사를 설립하거나 상주 인력을 세종에 파견하게 될 것이고, 점점 그 규모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세종시 지역 소비가 약 20에서 25% 정도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국회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도 향후 10년간 5만에서 7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실이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직접 근무하는 인원들은 국회보다는 많지 않겠지만은 관련 산업들은 국회에 이동하는 거와 동시에 함께 움직이거나 비슷한 직종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동하게 되면은 국회 예정부지와 매우 근접한 곳에 건설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은 지금 현재 용산과 여의도에 분산되어 있는 거랑은 다르게 한 곳에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완전한 이전이 진행되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동함에 따라서 인적인 이동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